안녕하세요,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X파일이라는 우리의 타이틀에 맞게 멋있잖아요. X파일, 팟캐스트를 지키는 수많은 X파일이 있죠.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에서 제가 참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까지. 거기에서 부동산 계열은 팟캐스트에 이 부동산 X파일이 있습니다. 많이 썰렁했죠? 죄송합니다. 이 부동산 X파일의 타이틀에 맞게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빌라를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빌라 투자는 임대 수익은 아니다 라는 저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무려 에피소드 2개를 통해서 말했죠. 근데 이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빌라 정성시대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지금 그런 거는 한풀은 꺾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도권 주변에서는 빌라들이 많이 분양들이 되고 있죠. 빌라들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은 투룸짜리, 룸 2개짜리 혹은 일반적으로 거실, 주방, 합친 데에서 한 12평 전용 면적 기준으로 11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빌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0평 이상짜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던가 혹은 편익시설이 괜찮은 빌라들이 일반 실소유자 위주로 해가지고 접근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우리가 전세난으로 인해서 이른바 국민주택기금을 막 풀었죠. 그 빌라들이나 혹은 도생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택공급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유사주택 공급자들도 폭증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생이나 오피스텔을 짓는 사람들은 전용 면적 6평, 7평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폭증을 시켰죠. 이것은 전세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적합했죠. 근데 대규모 가구에서는 가장 정책에 맞게 움직인 게 바로 빌라가 아니었나 그 생각은 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트렌드가 그때 실소유자 위주의 시장이었던 빌라 2012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트렌드가 조금은 넓은 아파트처럼 20평이나 그 내외의 빌라들이 인기가 많았죠. 자, 저는 이런 실소유자 위주의 빌라 시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국계법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막 진행이 되면서 투자 제한으로 급상승했었던 일반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빌라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답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빌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건 또 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2012년인가 그때 없어졌습니다. 아마 단독주택 재건축하고 같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거는 재개발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아예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재개발도. 워낙 급빈층이 살아서 재개발 자체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도심에 있는 그런 급빈 지역 같은 경우에서 어쩔 수 없이 LH나 아니면은 지방공사들 SH나 그런 데에서 수용을 하고 공동주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한테 분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재정 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거는 조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행 자체가 그 사업 시행자가 LH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용 방식이라고 보면 무방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재정 착률이 전혀 없다고 봐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재정 착률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현지 계량 방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입니다. 지지자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문조사 때도 저는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왕 됐으니까 잘 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좀 사회가 좀 정의롭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지금 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깔려고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진보 쪽은 기존에 있는 거를 지키고 개량을 하고 그리고 가꾸면서 그 정통성을 지키면서 개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쪽,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나 그런 데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 구도심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예 뽀개죠. 네, 뽀개기, 수복 재개발.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올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후세를 위해서라면은 이명박이 추구하는 그런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 지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로 부지를 제가 간보다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뉴타운이었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였는데 반수가 해제가 됐죠. 반수가 해제가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가 돼버린 거죠. 되는 데와 안 되는 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너무 길게 갔는데 가는 이유가 좀 삼천포로 또 빠졌네요. 네, 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재 구도심 재생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10조라는 돈이 구도심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신도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택지정비법을 부활화시킨다 혹은 그 인구 분산을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거 없거든요. 이번 정부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 그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한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현지 계량 방식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지 계량 방식은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리를 싸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자구 개량을 한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거죠. 현지 계량 방식은 한번 지정이 되면 다른 데는 그 지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재개발이라고 하면 예정지에서 추진위가 생기고 추진위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조합으로 설정을 시키고 조합이 되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시공사 선정이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공사가 관리처분 인가를 하는 게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행자인 조합이 하겠죠. 근데 현지 계량 방식은 다릅니다. 그냥 완화되는 금리 그리고 완화되는 법률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켜놓고 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일몰기간을 주고 그냥 지정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은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반시설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계량 방식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왜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기반시설을 그 시행자가 하거든요. 그 일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바로 이 자구 개량은 없던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백억이라는 그리고 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쓴다는 얘기죠. 자, 현지 계량 방식에 다시 들어와서 현지 계량 방식은요.
그 필지들이 되게 구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시대 때부터 혹은 우리가 6.25 동란을 걸쳐서 산업화 시대에서 여기저기서 모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옛날부터 못 살던 지역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도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법률들을 대부분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도 팍팍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빌라들이 폭증이 되고요. 삐뚤삐뚤 됩니다. 필지에 맞춰서 올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니, 여기 빌라가 상당히 예술? 행예술? 아니죠? 그 기형상학? 네, 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 아니, 이런 빌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를 겪었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홍콩 영화를 한번 살펴보면 진짜 닭장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아파트 닭장처럼 만들어 놓고 빨래 걸어 놓고 그런 데들 막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빌라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무방하세요. 그래서 숨이 턱 막혀 옵니다. 보면요. 너무 다닥 붙어져 있죠. 거기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살펴보면 아마 2m인가? 그 창문과 창문 사이, 옆에 건물 창문 사이에 2m인가 3m인가요? 2m인가요? 그거 미만일 경우에선 차면시설을 해야 됩니다. 네, 차면시설을 해서 안이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상에서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주택법이라는 것은 동간 동 사이를 되게 넓게 한다던가, 혹은 그 도로의 폭이나 혹은 복리시설들을 규정을 지음으로써 삶의 편의성을 대단히 제고를 시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요. 물론 주택법은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5개의 층 이상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와 사업시행인가라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 승인인가요? 그 건축법은 좀 용어가 달라요. 네, 용어가 좀 다른데 그 자체가 상당히 어감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안 지켜지는 게 바로 쉽게 말씀드려서 자구계량, 현지계량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현지계량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단독주택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독주택 재건축도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3만 평에서 5만 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니네 줄여서 대라. 네, 줄여서 해라. 네, 그 재입주율도 상당히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형식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도 진행이 안 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야 다르게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그 완화를 많이 시켜줬어요. 이제 나홀로 아파트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진행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약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거를 차치하고더라도 이 현지 계량 방식의 빌라는요,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요, 제가 어느 분하고 약간 그 티격태격 했을 때 팟캐스트에서 댓글 놀이로 했을 때가 바로 이 현지 계량 방식의 일반 단독주택을 투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현지 계량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요, 돈 번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네, 여태까지 그 빌라 중개업을 제가 4년 동안 하면서요.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제가 현지 계량 방식에 따른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 환경 개선 지구였던 빌라들이거든요. 뭐 신도림이나 신림이나 인천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지역이 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 진짜 부동산 방송 그거 보고 제가 댓글로 좀 한마디 하려다 말았는데, 뭐 어느 지역을 그 동영상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빌라가 몇 채가 있는데 얼마다 막 9천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따고 이 지역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내가 그 지역은 정말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계피 본 사람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현지 개량 방식이었습니다. 즉 주거환경 개선지구 빌라였던 거죠.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상도라는 게 있으니 제가 참았습니다. 네. 그럼 현지 개량 방식의 빌라는 뭐냐? 딱 보면 알아요. 네,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심심삼아 보거든요. 경매 물건을 보죠. 나는 그 경매 물건에 나오는 경매 사진 한 4장 나오잖아요. 네. 그 빌라만 봐도 이게 현지 개량 방식 지역에 있는 빌라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딱 보면 딱딱딱딱 붙어져 있다. 너무 붙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붙어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구도심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단독주택 있고 그런데 살펴볼 때 붙여져 있는 거는 붙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건 붙어져 있는 거 아니고요. 한번 그 지역을 딱 돌아볼 때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그 부동산 지도를 볼 때 너무 가소필지로 끊어져 있는 곳은 그런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번이 일정 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나게 가소필지로 막 이렇게 쪼개져도 있는 데는 그 일정 시대 때 마구간이나 아니면 무슨 기업의 사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업지역일 경우에서는 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부동산 팁인데 그것도 부동산 시절이 좋아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가능한 투자 방식이고요. 그러지 않고 그 필지가 정말 조밀하게 나눠져 있으면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빈층이거든요. 그 급빈층이 사는 곳이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빌라와 조금 다른 규모의 빌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현지 개량 방식이 자기 집을 고치라고 했는데 일반 빌라업자들이 다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지주 합동 방식으로 빌라를 짓고 거기서 한 세대를 주거든요. 네, 줍니다. 그래서 재정착률도 다른 데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높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른 사업지보다는 약간 높을 편이지, 여기는 재정착률이 좋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매도하고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순전히 빌라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릉지나 산지 같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가는 길. 저는 우리 부동산 업자끼리, 제가 통하는 부동산 업자끼리, 이 현지 개량 방식 빌라를, 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빌라를 V라인이라고 하거든요. V라인이라고 하는데, 왜 V라인이냐? 차를 타고 아래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또 어느 지점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네, 그런 데가 많으면, 네, 일방 통행길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그런 저고가 높은 데가 상당히 많다. 언탑배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런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빼박인데요. 필지가 1000번지 때까지 가면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필지가 가소필지가 상당히 많고 여기저기 은밀하게 있기 때문에 1000번지 때까지 갈 수가 있다면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행정구역이 큰다고 치면 네,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1000번지 이상일 때에는 그런 지역들이 대다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빌라 투자를 할 때 제가 볼 때 부동산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이런 현지 개량 방식,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지구였던 그 빌라를 조심해야
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칙이죠. 네. 저는 부동산 빌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했는데요. 현지 계량 방식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경험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뭐 경매를 받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싸다. 우와, 여기는 이렇게 싼 거야?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X8. 오늘은 현지 계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지구 빌라를 절대 투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